반갑습니다. 남부청 건축과 공공건축팀장 문수입니다.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종료나 진동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2차 심사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의 성원 보고 및 심사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은 후 2차 심사 대상 5개 작품에 대한 발표 순서 추첨이 있겠습니다. 이어 추첨 결과 순서대로 발표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씩입니다. 발표와 질의응답이 모두 종료되면 잠시 정회 후 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 가은성장 및 입상작을 선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차 심사위원회의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 총 5분 중 5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간사의 보고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산 남구 가족센터 건립 설계공모 제2차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위원장님께서 공모한 발표 순서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는 참가번호 86번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참가번호 10번입니다. 세 번째 참가 발표자는 84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 발표자는 52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22번 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가 추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번호 86번 발표자께서는 발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일이 안 열려요. 네. 새로 고치시면 한번 네, 저희가 파일 변경했는데 지금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 입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 86번 발표자께서는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가족센터 건립봉사 설계 공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공공건축,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낮추어 열려있는 환대하는 집으로서의 가족센터를 제안합니다. 당산로를 따라 이어지는 마을의 흐름은 웰컴 마당으로 이어지고 수직 동선으로 확장되어 시각적으로 교감합니다.
다양한 삶과 문화가 스며들어 보편성과 다양성, 일상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선순환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과 교류의 중심 공간이 되는 커뮤니티 스텝을 두어 상하부의 공간이 시각적으로 연결되며 머무름과 이동, 일상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교차됩니다. 멀리 부산항대교의 풍경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내부의 작은 일상과 도시의 흐름이 맞닿고 그 자체로 하나의 장면이자 배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요입니다.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계획을 하였고 지침서에 따른 면적을 충실히 확보하였습니다. 대지 현황 분석입니다. 현황 대지는 마을의 주 도로의 끝에 위치한 경사진 대지로서 인근의 초등학교,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도시숲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북측과 동측으로는 고층의 공동주택 단지가, 남측과 서측으로는 저층의 주거지가 분포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조망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다른 높이와 밀도의 주거 환경이 만나는 이 대지는 단일한 기준이나 질서보다는 다양한 삶이 중첩되는 장소로서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계획 개념입니다. 대지 경사를 이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당에서 시작된 외부 보행의 흐름을 내부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연장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수직으로 연결된 입체적인 공간을 통해 확장된 흐름은 돌봄과 교류, 소통, 성장, 여가와 쉼의 공간들로 확장하면서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공간을 분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입니다. 기존 옹벽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격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보행자들은 주 접근로인 남서측의 도로를 따라 가족센터의 웰컴 마당에서 조우합니다. 마당은 가족센터를 만나는 첫 공간이자 지역 주민의 일상으로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 됩니다. 건물 내에서도 데크나 테라스 등의 외부 공간을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선 계획도와 지하층 평면도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당산로를 따라 마당을 통해 독립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마당은 아이와 보호자, 지역 주민들이 머무르며 관계를 시작하는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의 내부는 커뮤니티 스텝을 통해 1층의 다문화 소통 교류 공간과 시각적, 공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2층에는 상담실과 다문화 자녀 언어 교실을 두었고, 3층에는 다문화 가족의 이해를 위한 교육실을, 4층에는 다문화 가족센터를 지원하는 사무실을 배치하였습니다. 가족센터는 마당에 도달한 후 내부 계단을 따라 위로 이동하며 테라스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열린 공간에서 점차 깊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확장되고 축적되면서 하나의 환대의 경험으로 완성되도록 하였습니다. 1층과 2층 평면도입니다. 1층은 다문화 가족 소통 교류 공간으로 커뮤니티 스텝을 통해 자유롭게 머물고 교차하며 일상적인 만남과 관계의 축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로 이어지는 열린 정원을 통해 내부 활동이 외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과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집중된 2층은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교적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을 연장하여 프로그램 사이의 짧은 휴식과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의 장소를 제안하였습니다. 3층은 다문화 가정의 이해를 위한 교육실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로 프로그램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동선과 공간의 밀도를 조정하여 운영에 따라
분절과 통합이 가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교육실과 연계된 테라스는 휴식을 위한 외부 공간이자 활동에 따라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을을 향해 열린 시선은 마을과의 또 다른 관계 맺음으로 작동합니다. 사무실은 최상층인 4층에 배치하여 업무의 집중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공공공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영역을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면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단일한 정면성보다는 보행과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인면으로 계획을 하였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면을 통해 마을과 내부 활동이 마주하며 일상과 공공성이 만나는 모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의 남측에 위치한 도서관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색감과 톤, 텍스처를 달리하고 부드러운 선형은 공유하여 기존 공공건축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다음 세대의 공공공간으로 익히고자 하였습니다. 단면 계획입니다.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을 중심으로 공공과 완충, 지원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수직 동선을 따라 이동과 머무름, 교류가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자연 채광과 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곳 남구가족센터가 제도의 언어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가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열림과 보호, 교류와 휴식 사이의 균형을 건축적으로 조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하십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작고 힘든 땅에 훌륭한 계획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매스를 보면 조금 더 잠깐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뭐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매스 부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면에서. 그 공동육아 나눔터를 지하 1층에 배치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에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이어지는 그 소통 공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층의 소통 공간의 카페 부분은 엄청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위에 가서 2층부터는 그 주민 소통 공간이 좀 작아지고 전용실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 의도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그 저희 매스와 평면에 관해서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하 1층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배치한 이유는 이 당탄로를 따라오면서 저희가 제일 처음 마주하는 곳이 이 저희 웰컴 마당인 부분이 됩니다. 물론 지침에서도 어, 레벨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기도 하고, 그래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칠 수 있는 곳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배치를 했고요. 저희가 내부에 있는 커뮤니티 스텝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수직적인 이동의 형태로도 기능을 하지만 저희의 이 동선과 더불어서 공동 육아 나눔터와 그리고 1층에 있는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에 있어서 어, 지하에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이기 때문에 물론 그 창으로 계획을 하긴 했지만 상부에 있는 빛이나 채광 같은 거를 조금 더 유입하는 그런 장치로도 작용을 하고요. 이 카페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직
동선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한 서로의 교류가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2층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인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3, 4층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구분을 하고, 다만 2층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족 상담실이나 다문화 자녀 언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도 있지만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여기는 2층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으로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완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그 1층과 지하층이죠. 공동 육아 나눔터 어떤 평면을 보면은 저희 직통 계단으로 조금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피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기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들이 어떠한 공간인지 한번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침상으로는 공동 육아 나눔터가 독립적이면서 공동 활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조건이 가장 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좀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이걸 해석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독립적이지 그거 좀 반해서는 좀 계단형 스텝을 좀 둔 이유와 그다음에 이제 계단형 스텝을 두고 나서 그 나머지 상하부 좌우 공간이 다 데드 스페이스로 조금 보여지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2층하고 연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메스가 중간으로 좀 테라스를 많이 두고 중간을 좀 중심으로 좀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상하부. 그래서 인면상 메스상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석, 테라스를 왜 중간으로 좀 많이 뒀다는 해석하고 좀 의견을 그 두 가지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독립적인 배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독립적이라는 거는 일단은 출입이 가장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유구와 나눔터를 배치한 것과 그리고 커뮤니티 스텝을 둔 것은 저희가 2층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을 카페용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고 저희가 이곳에 들어와서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이 모든 활동이 끝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곳에서 같이 연계해서 혹은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같이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 피난에 대해서 혹시나 이렇게 동선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단에서부터 출입구, 또한 2층 출입구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동선들을 한번 조금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난은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는 바로 피난 방향으로 열려 있는 구조이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레벨 차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바로 피난층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다른 위원분들 혹시? 음. 네. 어, 좋은 계획안 잘 봤습니다. 어, 그 대지 남서쪽이 저희가 대부분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남서측을 개방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아무래도 우암 도서관으로 내려가는 골목길에서의 레벨과 그다음에 오픈 개방부에 대한 그 경사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봐도 한 1m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의 경사 처리에 대한 그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 궁금하고요. 잠깐 언급은 해주신 거는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침서상에 교육실이, 약간 다목적 공간과 함께 개방이 요구되는 공간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2층에 있는 상담실과 언어교실이 독립성이 요구되는 공간이었는데, 층별 배치를 약간 2층과 3층으로 해놓은 층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질문을 또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인명 구성이 되게 재밌고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다른 재료들을 상부와 하부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된 설계 의도들 어떤 디자인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의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 도서관 쪽
열려 있는 대지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레벨 차이가 뭐 한층 이상 이렇게 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황 도로의 맨 아랫부분에서 바로 지금 마당으로 진입하는 계획을 했고, 그리고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차량을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잠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공공 건축물의 재료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색채나 아니면 텍스처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물성은 같지만 추후에 있을 다른 공공 건축에 생기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열린 개방성을 조금 주려고 설정을 했습니다. 북쪽에서가 아니고 개방 있는 남서측에서 지금 우암 골목길에서 오는 레벨 경사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 모서리 부분이요. 예, 예. 거기에서 네. 지하 1층 진입하는 공간에 대한 이제 레벨 차가 생길 것 아니요, 같은데, 레벨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현황 도로에서 가장 낮은 레벨에서 저희 마당으로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에 우암로가 18.1m, 이제 가운데 골목, 작은 골목, 네. 거기랑, 이쪽은 예, 예. 아니고요. 저희의 진입은 위치는, 당산로 네. 기준입니다. 네. 네, 우리 사장님 혹시 좀 다시 계셨습니다. 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타안과는 조금 다르게 그 뒷부분, 동측 부분에 옹벽 있는 부분, 그쪽 부분을 그 조경 면적으로 넓게 할애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조경 부분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 옹벽과 이격을 하면서 이 조경 부분을 통해서 골목까지 길을 연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근데 옹벽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번면이 혹시 각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냥 일반 조경으로 사용하고 대신에 아래쪽에 열린 정원을 둬서 외부 공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심사위원분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가 테라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용 면적을 있는 만큼 외부 공간 공용 면적으로 나가는 공용 면적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최대한 공용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번째 참가 번호 10번 발표자께서는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건축 규율을 준수하였습니다. 입지 현황입니다. 우암동 주민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은 우암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소 삭막한 우암동의 생활 가로변에 붉은 적벽돌의 공공도서관이 주는 강한 인지성과 활기찬 에너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암도서관과 새로 지어질 남구가족센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연계를 위하여 우암도서관 위 넓은 마을 공터와 이어지는 주거진의 골목길, 그리고 9m 생활 가로길과 맞닿은 곳을 가로 경관과 보행자를 위한 개방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우암도서관과 같이 붉은 적벽돌의 동일한 마감 재료로 우암동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강한 인지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자 합니다. 설계 의도입니다. 대지 형상에 순응하는 건축 영역, 공공건축물로서 기존 현황 통로와 연결되는 개방되고 열린 오픈 스페이스 확보, 경사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보행자 동선 연결 및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지상층 놀이마당이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 제한, 공사비와 연약 지반을 고려한 적절한 건물 규모, 남향 및 도시 조망을 가지는 내외부 공간의 수직적 연계, 그리고 붉은 적벽돌과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 마감의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생활 가로변에서 바라본 건물 전경입니다. 남향의 밝은 어울림 마당과 연계해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북카페 공유 주방을 제한하며 어울린 스텝과 연계되는 수목이 있는 동쪽 놀이마당은 위험한 가로변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외부 공간으로 공동 육아 나눔터의 실내 놀이 공간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건물의 외관은 붉은 적벽돌 마감으로 아래쪽 우암도서관에서 올라오는 주역 주민들에게 강한 인지성과 방향성을 주고자 합니다. 계획 개념입니다. 저층부의 북카페, 공주주방, 그리고 공동 육아 나눔터는 가로변 열린 공간과의 내외부 연계를 통한 공간의 확장을 제한하며 2층, 3층의 상층부 공간은 다양한 교육 및 상담 공간으로 공용 공간과 연계되는 작은 도서관, 북스텝, 상담 대기 공간을 수직적으로 연계해 자녀 및 부모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및 대기 공간이자 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배치도입니다. 따스한 햇살의 남측과 수목이 우거진 동측으로 거실 공간과 열린 외부 공간을 최대한 배치하고 아파트 옹벽으로 둘러싸인 북측에 주차장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위쪽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많은 차량들로 인한 소음 및 매연, 위험 요소로부터 거실 공간을 보호하고자 교차되는 도로 영역인 서측 방향에 계단실 및 후아 영역을 배치하였습니다. 남측에서 바라본 건물 전경입니다. 우암도서관에서 올라오는 주거진의 골목길과 연계되는 어울린 마당은 어울린 스텝을 통해 동측의 수목이 있는 안전한 놀이마당으로 이어집니다. 남측의 저층 밀집 주거지의 거주 환경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2층, 3층의 남측 외벽은 전면 개방보다는 적절한 개방과 차폐를 반복하는 2계층 높이의 수직 패턴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남측 및 탁 트인 도시 바다 조망의 전망 데크와 반투명의 폴리카보네트 마감 재료를 통해 나오는 최상층의 불빛은 마을의 등대 같은 도심 내 야경을 만들어내며 지역 주민들에게 모암동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지하 1층 평면도입니다. 마을의 골목길로서 존치되어야 하는 현황 통로와 연계하여 넓은 전면 마당과 가로변에서 명확히 인지되는 주치입구를 조성하였습니다. 대지 레벨의 생활가로와 연계되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이곳에 대규모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을 배치하여 필요에 따라 대외부 연계를 통한 전시, 모임, 강연, 바자회 등 다양한 마을 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아파트 옹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주차장과 연계해 장애인 화장실을 최단 거리에 배치하였습니다. 영유아 등 안전이 최우선인 공동육아 나눔터는 동측의 수목이 있는 안전한 야외 놀이마당과 텐마루 폴딩 도어를 통해 수평적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위측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많은 차량들로부터 소음 및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자 도로 교차 영역에 코아존을 배치하였습니다. 2층의 교육실은 가변형 칸막이로 공간의 통합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개방형 공용 공간과 연계되는 작은 도서관을 제안해 교육 수강 동안 가족들의 대기, 쉼터,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북카페 및 공유 주방과 연계되는 어울림 마당, 어울림 스텝의 전경입니다. 3층은 언어 교실 및 상담 공간입니다. 상담실 역시 교육실과 마찬가지로 가변형 객체로 향후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담 시간 동안 가족들의 대기 공간은 북스텝으로 아래층 교육실의 대기 공간 및 작은 도서관과 자연스럽게 수직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넓고 쾌적한 가족들의 대기, 쉼터, 놀이 독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4층 최상층은 사무 공간을 배치하여 주민 이용시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였으며 남향 및 도시 바다 조망을 가지는 넓은 전망 데크를 제안합니다. 2, 3층을 이어주는 2계층 오픈의 북스텝 전경입니다. 교육 및 3당 시간 동안 공용 공간과 연계해 가족들의 쉼터, 놀이 공간으로 활용될 작은 도서관으로 남향 및 도시 조망에 넓고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인면도입니다. 기존의 주변 담장과 어울리는 붉은 적벽돌 마감과 마을을 밝히는 반투명 폴리카보네트 외부 마감재를 제안합니다. 구조, 기초, 친환경, BF 등 충실히 조건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질의해 주시죠.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하 의원님. 네, 전체적으로 평면 구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소통 교류 공간과의 연계성, 이런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우수합니다만, 좀 한두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먼저 코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좀 이제 소음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가지고
네, 교차부에 좀 코어를 좀 설치를 하셨는데, 네, 실제 이제 채광면에 있어서는 좀 남향이라든지 뭐 그런 쪽은 좀 잘 열으신 것 같은데, 반대로 저 코어로 인해서 좀 서쪽으로 보이는 경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부족함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저 8m, 9m 도로인가? 거기서 이제 인면도를 보시면은 그쪽이 좀 코어로 인해서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설계자께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어, 사실 이 코어 위치가 가장 많은 변수가 되고 또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어, 제가 서측, 처음 답사할 때 서측을 보게 되면 이 도로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 방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경사져서 올라가는 도로가 많이 보이고 또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올림 마당과 올림 스텝 그 남쪽으로 면하는 전면 공간은 최대한 열어주지만 이 도로 교차 부분에 한해서 요 구간만 최소로 해서 이제 코어를 배치하는 그런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됨으로 인해 도로 쪽에서 또 차폐를 시키면서 또 실제로는 저 동측에 그 아파트 단지에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 나무 공간의 동측과 또 남측의 외부 마당을 연결하는 그런 거실 공간과 연계되는 내외부 공간이 있는 방향으로 이제 최대한 공간을 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다음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땅에 과감한 선택을 많이 한 그 계획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지하층을 잠깐 보시면 지하층을 좀 이렇게 크게 과감하게 선택을 하셨는데 그 지하층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실들의 어떤 채광과 환기 문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쪽 시설이 또 뭐 공유 주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메스도 과감하게 이렇게 사선하고 직선 이 메스들을 이렇게 꺾어 써서 과감한 선택을 하셨는데 그 메스와 그 평면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시고 그 평면 계획을 하신 건지, 2층 평면이나 3층 평면을 보면은 내부에 그대로 이제 사선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마감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메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서 평면을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지하층 공간은 입지 자체가 이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 거로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최대한 좀 넓게 활용하고 싶어서 넣고 또 이 공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썬큰을,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상당히 넓은 썬큰입니다. 이 공간을 썬큰을 주고 또 상부를 오픈을 해서, 자연 환기라든지 채광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였고, 특히나 이 전면 부분은 폴딩 도어를 통해서 올린 마당과 이 내부 연관을 적극적으로 유지하여 좀 더 밝고 이게 채광이 유리하도록 많은 보완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메스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땅의 형태가 이제 약간 이게 남쪽으로 뾰족한 형태를 띠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 형태를 지형과 좀 순응하면서 건물 배수를 올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공간은 이 코아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이 가변형 벽체로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들어오는 실들을 가지고 이 필요에 따라 이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외관에서의 어떤 요 상징성을 좀 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선으로 좀 더 그 강한 인상을 주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공공건축물로서의 어떤 형태를 만들고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전 아까 질문한 게, 아, 교수님 질문한 게 어, 답이 됐습니다. 네네. 제가 한 가지만. 네, 저기 3층에 보시면 이제 상담실이 3층에 있는데 저기 이제 스텝 계단으로 좀 대기 공간으로 좀 자유롭게 좀 개방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대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독립성이나 좀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좀 개방적으로 좀 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계자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뭐, 상당실 공간은 저희가 그 지침보다 굉장히 큰 공간들을 할애를 하였습니다. 그 상담실 네 군데는 이 가변력 백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하다면 한 곳으로 조직을 묶고 완충 공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차폐가 또 자유롭게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할애하였고, 요 구간은 지침서에서는 이 대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저 가족들이 이렇게 잠시 대기하는 공간을 이런 공용 공간과 연계해서 좀 더 쾌적하게 쉼터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방향으로 제안을 한 부분이고, 향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면 이 상담실 공간을 또 집중시키고 몇 개의 완충 공간을 두어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2분여가 남았는데. 네. 예. 아마 너무 재밌는 안 잘 봤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남서측을 열면서 사실 저층 주거지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어떻게 풀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고, 지하 1층에 간단하기는 한데, 제한하신 공유 주방이 북카페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소 성격이 다른 공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먼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은 이제 지침서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용도까지는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례 조사를 통해서 이제 북카페와 공유 주방을 제한한 부분이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이 라운지에서 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 출입구를 이제 저희들이 또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공간의 분할과 이제 통합이 이제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앞쪽에 이 돌출된 2층, 3층의 이 오픈 스페이스 공간도 저희들로서는 이 주거지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쪽으로 개별실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계층 오픈의 공간으로 그런 공간을 최소로 하면서 이 건물 내부로는 이제 높은 층고를 위한 빛과 그런 조망 공간을 확보하고 그 주거지 쪽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재도 남쪽에 그리고 도시 조망으로 전면 개방하고도 싶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이 마감재를 최소로 해서 어느 정도 차폐가 가능하도록 그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로써 2번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참가 번호 84번 발표자께서는 발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계안은 대지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거점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지의 가파른 고저차를 물리적 한계가 아닌 입체적 소통의 기회로 재해석하여 자연스럽게 가족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로와 면한 대지 전면을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보행자가 건물의 입구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러운 진입 동선을 유도했으며 이 동선 흐름은 테라스와 옥상 정원까지 확장되어 외부 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합니다. 도로변에서 마주하는 건물의 첫인상은 열린 공간입니다. 도로 레벨에 따라 조성된 마당과 진입구는 건물과 도시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적 장치가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곳곳에 활력을 더하는 입체적 소통 거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마당에서 연결되는 이곳은 누구나 머물 수 있는 다목적 소통 공간입니다. 수직적으로 연결된 계단은 층별 기능을 유기적으로 잇는 동시에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 이용자들이 머물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됩니다. 상하부 공간의 활동이 시각적으로 공유되는 열린 구조를 통해 활력과 안정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이용 흐름을 분산,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뮤니티 스텝을 통해 이용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교차되며 이 공간은 일상의 플랫폼으로서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대지의 고저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보차 분리 계획을 통해 모두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남측의 보행자 통로를 하나의 접근 축으로 고려하여 하부에 위치한 우암 도서관과의 보행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건물 전면의 마지마당을 개방하여 두 시설 간의 연속적인 공간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마지마당은 보행자의 흐름을 흡수하는 진입 공간이자 건물의 접근성과 인지성을 강화하는 전이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의 풍경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빛의 축에 따라 건물 깊숙이 자연광이 스며들고 바다를 향해 열린 조망은 사람들에게 시각적 해방감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제공합니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개방성과 독립성을 고려하고
개별 활동과 공동체 활동의 특성을 반영해 하부에는 동적인 공간을, 상부에는 정적인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서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건물을 넘어 이웃과 가족의 삶을 잇는 커뮤니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지하층부터 지상 1층까지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커뮤니티 스텝은 대지의 경사를 공간적으로 풀어낸 핵심 장치입니다. 레벨차를 따라 완만하게 구성된 계단형 공간은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 시각적 개방과 머무름이 가능한 입체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마당은 외부에서의 접근을 수용하는 진입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인접한 실내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개방성과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지하 1층은 대지의 레벨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부 마당에서 실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진입 동선을 계획했습니다. 다목적 소통 공간을 중심으로 육아 나눔터와 유아 놀이 공간을 배치해 보호자는 휴식하면서 아이들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고 아이들은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개방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어서 1층은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라운지로 계획했으며 커뮤니티 스텝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이어지는 입체적인 소통 공간을 형성합니다. 이 공간은 자연스러운 체류와 만남을 유도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지상 2층은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간으로 일상과 교육 공간 사이에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지상 3층은 상담과 언어 교육을 위한 공간입니다. 소통 공간과 분리 배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전용 테라스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상 4층은 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입니다. 가변형 벽체로 공간을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프로그램 규모와 변화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췄으며 보다 집중도 높은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폴딩 도어로 내 외부 공간을 연계해 교육 활동 범위를 테라스까지 확장함으로써 개방감 속에서 창의적 영감을 얻고 휴식할 수 있는 입체적 공간을 선사합니다. 이 공간은 닫힌 교육실이 아닌 열린 배움터를 지향하며 이용자들이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찾는 활기찬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와 가족센터를 유연하게 잇는 곡선을 주요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가족센터의 포용력을 나타냅니다. 하부 인면은 우암 도서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마감 재료를 연계함으로써 공공시설 간의 연속적인 맥락을 형성합니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이 머무는 저층부를 중심으로 벽돌을 밀도 있게 구성하여 안정감을 주고 상부로 갈수록 밝은 톤의 마감을 적용해 공공시설로의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지가 가진 단차를 활용하여 지하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과 다름없는 체감과 체감감을 확보하고 전면 마당과 자연스럽게 연계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층고를 확보하여 채광과 한기가 고르게 유입되도록 단면을 구성했습니다. 외부 하정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계획해 사용 목적에 맞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물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자연에너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건축 통합 설계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웃과 가족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이용 주체와 목적에 맞는 최적의 동선을 설계하여 모두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무는 열린 쉼터가 되는 가족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모두에게 따뜻한 일상을 선사하는 특별한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어, 깨끗한 메스가 조금 다른 안들에 비해서 깨끗한 메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좋아 보이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메스를 갖다가 이렇게 층별로 약간 돌렸습니다. 그 돌린 부분이 사실 평면도하고 조금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그냥 메스상에서 돌렸으면 그게 공간으로 조금 들어서 좀 공간적인 변화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평면상에서 조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커뮤니티 스텝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 그렇죠? 커뮤니티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 전시 마당에서부터 그 하부 지하 1층으로 연결된 그 커뮤니티 스텝의 정확한 조금 이제 사용 기대치 어떠한 공간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명과 왜냐하면 지금 지하 1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정면성만 조금 보이고 이렇게 공간의 연결을 어떤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좀 계획을 하셨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인면과 평면의 메스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설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을 할 때 저희 땅이 형태가 좀 기악 형태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저차가 존재하고 그 부분을 극복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건축 면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단 코아를 위치하고 정중앙에 저희가 전용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한 다음에 건물 땅의 모양에 맞춰서 외부 공간을 조금씩 돌출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하 1층부터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은 될 수 있으면 가득 공간을 채우는 요소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건축 면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그 공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포인트는 마지마당을 꼭 둬서 우리 건물과 마지마당, 그리고 우암 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보행로 자체를 하나의 시퀀스로 만들 수 있는 요소들로 남겨뒀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저희가 그 법적 주차 대수 5대는 맞춰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제일 불리한 바닥 면적에 위치를 하고 그다음 주출입을 다양한 방향성에서 올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2층으로 가보시면 이제 사무실이 제법 넓은 면적으로 공간을 해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메스적인 요소로 사무실과 센터장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외부 테라스 방향을 남향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3층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언어교실과 상담실을 최대한 분리하는 형태를 띠고 다목적 소통 공간과 그 공간이 실내에서 실내로 연장될 수 있도록 테라스 형태의 외부 공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메스와 함께 결합을 하였습니다. 4층도 마찬가지로 하부 면적 차이를 이용하여서 교육실 2, 3을 가변형 공간으로 전체를 쓸 수도 분할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그
위치를 설정하고 그 상부로 남양 쪽 테라스를 줌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교육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스텝에 대한 사용 기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을 계획할 때 마지마당과 1층 상부 주차장 진입부에 대한 레벨 차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층고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극복해서 진입구에 대한 확장성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 커뮤니티 스텝은 지하 1층과 지하 1층의 주출입에 대한 동선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고 1층 같은 경우에서는 주출입에서 로비, 실내에 있는 소통 공간,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전시마당까지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그 시퀀스를 1층에서도 방풍실, 카페테리아, 그리고 컴스텝, 그리고 전시마당까지 또 같이 이어지는 공간들로 작용해서 요 공간이 사실은 그 지하 1층과 1층이 하나의 층처럼 사용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예. 네, 어려운 땅에 계획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2층에 내려옴으로써 이제 관리 효율성은 좋아 보이는데,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의 불편함도 보이는데, 사무실을 2층에 배치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 두 가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답변을 드리면 일단 먼저 하나 될까요? 하시고. 네, 답변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층에 사무실을 위치한 이유는 2층은 건물의 중심부로서 운영과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층부인 1층은 개방적인 지역 커뮤니티 기능과 상부층은 폐쇄적인 교육 상담 기능 사이에서 이 2층에 있는 사무실이 심리적, 물리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2층으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남은 질문은 지하층 공간을 보시면 그 가족 소통 공간이랑 영유아 뭐 나눔터랑 또 뒹굴뒹굴 놀이 공간 이런 것들이 지하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하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의도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세 가지 요소 정도를 생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 고저차를 활용한 무단차 접근성이었습니다. 저희 도로 자체가 레벨이 워낙 많은 도로이라서 일정 부분 위치에서 이제 마지마당으로 진입하고 그 도로면에서 별도의 수직 이동 없이 유모차나 외건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무단차 동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하층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층이기 때문에 공동 육아 나눔터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광의 인위적 제어가 용이한 특성을 활용해서 지금 안쪽에 위치한 뒹굴뒹굴 놀이 공간이나 꼭꼭 숨으라 공간에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등 가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지하 1층 부분이 결국 남쪽에 있는 골목길과 연계가 되는데 이곳이 단순 통로였던 골목길을 나눔터와 인근 도서관에 있는 커뮤니티 루트로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하 1층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2분여가 남았는데 예. 강 의원님. 예. 저희 간단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일정 평면도에 보시면 이제 외부에 전시마당이 있는데, 네, 또 지하에 좀 맞이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이제 남쪽으로는 좀 조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1층 평면도에서 전시마당에서 좀 도로와의 레벨 관계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연결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조경으로 좀 해놓으셔가지고 혹시 그게 그냥 조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층 로비에서 실내외 전시 공간으로 이어지는 동선 계획 중에 전시의 독립성과 외부 공간의 확장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남측 진입부에 대해서 다소 폐쇄적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다른 도로의 경사 지형을 이용해서 일부는 경사로, 일부는 스텝 형식의 그 요소를 도입해서 골목, 마당, 전시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공간 시퀀스를 구축하면서 초기의 폐쇄성을 없애고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진입 경험을 제공하는 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번째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참가 번호 52번 발표자께서는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건축 개념, 계획 개요, 세부 계획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 임하며 가족센터가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지원이 어떠한 비전으로 건축 공간에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가족은 다양화, 다문화 유형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가족은 모습은 종종 다름으로 인식되며 소외되거나 사회적 고립으로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난구가족센터는 단순한 행정적 공간을 넘어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사회적 구성원으로 동화되기 위한 공간이자 지역사회와의 다문화인의 삶을 잇는 매개적 공간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투 시도는 하모니와 멜큰 마당이 활기찬 에너지로 채워져 일상적 삶 속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지 분석입니다. 오암동은 부산의 현대사에 따른 도시 구조와 더불어 기환동포,避난민, 노동자들을 품어온 도시의 기억을 지니고 있는 장소로서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 오래된 주택, 옹벽, 재개발로 생겨난 새 길과 유기적인 골목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남층으로는 북항이 조망되는 경관을 지니며 주변의 공공건축물,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시켜주는 도시 네트워크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획의 주안점입니다. 계획의 주안점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새로운 문화의 수용입니다. 저층부 공동육아 가족 소통 공간과 같은 개방적 프로그램을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각적 교류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포용적 공동체 형성 공간입니다. 1, 2층 웰컴 마당과 하모니 마당을 통해 지역 주민과 다문화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커뮤니티를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일상으로의 연결입니다. 웰컴 마당과 하모니 마당이 주 도로와 골목길에 직접 연결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서 만남과 약속, 우연과 필연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리적 맥락의 반영입니다. 부산의 역사와 도시 환경을 연결하는 결절점에 위치한 이 대지는 도시 개발의 경계에서 매개적 장소이자 건축물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위 주안점들은 외부 공간의 활기찬 에너지를 내부로 끌어들이고 일상에서 사회적 교류에 참여하고 낯설미 친숙함으로 바뀌면서
친근한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내외부 공간 계획입니다. 사무공간, 상담실, 가족교육실 등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프로그램은 상부층에 배치하였습니다. 주 도로와 골목길이 직접 연결되는 지하 1층은 공동 나눔터, 2층은 가족 소통 교류 공간 등을 배치하였으며 하모니 마당과 웰컴 마당이 내부로 확장, 소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되도록 저층부를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이 행정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머무르고 서로 관계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와 이벤트를 수용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와 활동을 만들어내는 공공의 건축물로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인접도로들에서 진입하는 마당과 출입구를 계획하여 물리적, 심리적 경계를 완화하고 도시와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결절점이자 매개적 장소가 되게 계획하였습니다. 북측에 1조 높이 제한에 따른 이격을 확보하여 옹벽의 개방성을 높였으며 주차 출입구를 북쪽으로 배치함으로써 고차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외부 공간에서의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어는 동선을 압축하여 북쪽에 배치하였고 주요실은 모두 남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채광금 및 환기에 유리하게 하였고 경사지에 의해 바다가 열리는 조망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층부에 돌출된 테라스는 휴식과 생각의 공간이자 비난을 위한 공간이며 다양한 공간의 프로그램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건축적 언어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인지될 것입니다. 육아 나눔터의 실내 투시도입니다. 하모니 마당과 직접 연결, 확장되는 공간으로 남구가족센터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부 공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풍경을 담고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아이들에게 이타적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하 1층 평면도입니다. 주 도로와 골목길이 접하는 곳에 하모니 마당과 공동 육아 나눔터를 두어 연결하고 이용자에게 열린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모리 놀이터와 하모니 마당을 연결하게 하여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지상 1층 평면도입니다. 부진입구가 웰컴 마당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 소통 공간은 웰컴 마당과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고 이 지름길을 보행하는 이들에게 시각적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간접 참여를 유도합니다. 지상 2층 평면도입니다. 개방형 계단을 통해 1에서 3층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남향으로 열린 북항의 조망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며 테라스는 언어 교육을 통한 심과 휴게의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지상 3층 평면도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움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개별, 통합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되었고 테라스는 각종 교육을 통한 휴게와 심의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지상 4층 평면도입니다. 업무의 집중도와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사무와 민원의 공간을 배치하였으며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가족 상담 공간은 독립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테라스는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작동합니다. 조감도입니다. 하모니 마당, 웰컴 마당, 그리고 적층된 내부 공간의 프로그램 특성들이 테라스에 반영되어 있는 가족센터의 전체 전경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단면 계획입니다. 각 층은 남향으로 열려 북항을 착용하고 또한 도시적 환경에 동화되어 계획되었고 대지 높낮이에 순응하는 합리적인 층구로 계획하였습니다. 입단면 계획 개념입니다. 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인과 지역 주민들을 함께 품어내는 공간으로 친근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부드러우면서도 다양한 곡선이 중첩되어 하나의 볼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부 마감 벽돌과 벽돌 타일은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재료이며 다문화적 공간대를 형성하는
건축 재료이자 건축 언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벽돌 건축물은 주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신축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 바다로 이어지는 지리적 맥락 속에 주변 환경과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변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분야별 계획입니다. 건축 계획은 현행 건축법 및 관련법 그리고 설계 지침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대지 컨디션에 따른 건축적 계획과 사고를 통해 합리적인 공사비로 실현될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지는 이형적 대지, 도시 맥락적 결절점에 위치함으로써 다문화인과 지역민들의 일상 속에 채워질 수 있는 매개적 장소라 생각됩니다. 교육, 홍보, 언어, 상담이라는 사회적 직접 참여뿐만 아니라 사회 논의, 만남, 정보 공유, 봉사, 일상과 비일상 등의 사회적 간접 참여를 극대화하는 장치인 하모니 마당과 웰컴 마당을 계획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마당들은 내부 공간으로 확장, 소통됨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져 가족과 이웃이 하나의 공동체로 인지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단순한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기쁘고 함께함으로 즐거운 함께의 가치를 지니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분들께서는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되게 조금 흥미로운 평면이었고 흥미로운 인면이었습니다. 저기 뒤에 이제 사선 제한을 보면은 오픈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네. 사선에 다 걸렸기 때문에 저기 옥상 부분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픈형으로 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인면상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을 두 군데로 조금 주셨어요. 그것도 약간의 이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게 층별로 딱 나누어서 주셨는데, 지침상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공용 부분을 좀 포함하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으로 좀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렇게 계획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구조적인 부분 중에서 두 개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요거 두 구조 개만. 묻으실 응? 분이 있으시면.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선에 대한 오픈 부분은 완전히 오픈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이 다 기계적인 설비물이 조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아파트 쪽에서 보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판단이 된 상황이었고요. 나중에 이게 만일에 실질 설계를 거치면서 사선에 걸리게 되면 이거는 투시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하나의 질문에 답변이 되셨다면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층별 독립 공간을 어떻게 풀었냐, 왜 안 풀었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서 건축 50%의 건축 면적, 그리고 타이탄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이 요구하는 장애인 화장실 등, 그리고 별도의 동선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 개층이 더 늘어나게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 한 개층이 좀 늘어나게 돼버리면 또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에서든 이제 정확히 말해서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시상 3층까지에 대한 오픈형의 별도의 동선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었었는데 좀 지침상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크게 만족하는 범위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조금
반영이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 같은 질문이어서 아까 네. 앞서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그 남서측 개방 공간 확보하면서 이제 저층 주거지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아마 지하 공간 구성하면서 지하 1층의 층고가 3m인 것 같던데 공공시설의 뭐 천장 설비나 유지 관리 등을 보면 좀 층고가 낮진 않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저층주거지 프라이버시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지하 1층 부분의 층고에 대한 문제인데, 네,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고려는 했으나, 조금, 그 고려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려는 했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이 좀 미흡했다는 점,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층고에 대한 부분은, 그, 1층과 2층 부분에 뒤쪽에 북측에 차량 진입에 대한 평레벨과, 그리고 저기 아파트 쪽에서, BF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최고 높은 레벨과 최고 낮은 레벨의 사이 관계에서 조금 저희들 쪽에서 유리하게끔 승고를 조금 높여서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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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님. 네,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좁고 힘든 땅에서 상당히 과감한 매스와 평면 계획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과감의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쪽 계획안은 그 어떤 앞에 분들이 막 상징성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주안점을 뒀다 그러면 어우러짐 뭐 아니면 그런 이 도심 속에 좀 파고드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평면이 그 메스하고 똑같이 따라가서 엄청 유연하게 보이고 이런 건 좋은데 약간의 그 불합리한 공간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사항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평면을 짜신 건지 아니면 요 형태를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후자 쪽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먼저, 저희 평면이 라운드도 많고, 조금 말 그대로 조금 말랑말랑한 형태, 동글동글한 형태에 친근한 원통형의 매스 형태는 맞습니다. 이것은, 왜, 요거를 중점적으로 든 이유는, 그, 저층 주거지, 그리고 아파트의 대규모의 그런 사각형의 형태들보다, 그리고 이제 도시 맥락적인 매개적인 장치, 그리고 결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조금 대지에 대한 장소성을 주기 위한 요소로, 어떤 공간의 형태,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이야기들이 섞이는 그런 공간의 특성을 지녔다면 그 특성들이 조금 공간적으로 좀 더 내포되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공간보다 좀 재미있고 다양한 공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했고, 또 여기에 있는 사용자와 그리고 다문화인들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까 그 시설위원 말씀에 따라서 후자적인 측면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구조 부분이 이제 그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봅니다. 네네. 당초는 기둥을 계획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둥이 있고 없고의 모델링을 하면서 이게 조금 계단을 조금 더 개방형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저희 생각에.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이 설계 설명서에서도 구조 맨 마지막에 보면 기초 및 구조 계획 그거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띄워 놓으시면서 한번 네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확대 가능할까요? 저쪽 부분? 여기요. 저희 확대 가능하실까요?
직접 하셔야 되나? 아, 아마 유라서 이게 안 되겠네. 아니, 태블릿, 되네요. 네. 또 혹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네. 네네. 네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네네네. 여기 구조 계획에서는 기본적인 구조 내용을 이제 포함한 내용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제가 어제만 나온 이야기대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했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 그 구조 기술사 팀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협의를 통한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피드백 받은 거는, 전담 보강식 벽체를 하면 될 것 같다,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형의 뭐 문구는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보가 날아가는 부분 상부에서는 이제 전담 보강에 따른 이제 월가드 형태로 걸면 된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평면도를 잠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전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이시나요? 네. 네. 네네. 지금 마우스 포인터도 보이시죠? 네. 네네. 지금 이쪽에 오는 요쪽에 지금 문 앞에 기둥을 박았으면, 기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구조기술사 쪽에서는 조금 피해도 될 거가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왼쪽에 계단과 엘리베이터 쪽에 만나는 이 기둥 벽체를 좀 두껍게 해서 지금 좌측에 Y2 열에서 걸 수 있는 볼을 걸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있는 모든 층에 기둥을 없앴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델링 하다 보니 이렇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공간의 활용성과 사용성, 가변성 등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게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한 확실한데, 이게 사용성과 확장성, 가변성 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구조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준비 시간이 약간 필요했었으니까 혹시 뭐, 하 의원님, 예, 예. 이거 뭐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질의를 네네. 드리겠습니다. 예, 모양도 조금 이제 유연한 곡선을 사용을 해서 좀 내부에서도 조금 이제 좀 재밌는 공간으로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발코니도 각 층에 테라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좀 이제 진입도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좀 보였는데, 근데 테라스가 대부분이 다 남향 쪽으로 이렇게 테라스를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팔미도 도로 쪽, 서양 측도 좀 테라스를 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네네. 남양 쪽은 또 반대로 또 주택가 지역이다 보니까는 좀 거기보다는 좀 서양 쪽도 좀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좀 설계자분의 좀 의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 남향 쪽으로 발코니를 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네네. 이 남향으로 낸 이유는 다 가족, 다 문화인들이 어떤 교육이나 사회적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이국적인 측면, 여기 동향에, 잠시만요.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바다를 쪽으로 조금 열어서 줬으면 하는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최고 컸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말 그대로 뭐 정주하면서 뭔가 놀고 놀이하고 거실의 개념이 아니라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든 바다를 향해 조금 열리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서 이제 레스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많이 지나서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참가 번호 22번 발표자께서는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건축계획, 기술계획의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의 흐름을 연결하는 열린 가족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된 남구가족센터의 모습입니다. 주거지와 생활 고려에서 만나는 열린 공간은 일상적인 보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며 가족 서비스가 지역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동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흐름을 품은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의 가족센터는 주변과 함께 성장하며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입체적 공간으로 이어지는 생활 중심 공간인 가족센터의 모습입니다. 대지의 고저차에 따라 형성된 입체적 공간 구성은 외부에서 내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속적인 동선 흐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되며 이를 통해 형성되는 가족센터는 가족의 만남과 교류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채로운 풍경으로 이어지며 열린 가족 커뮤니티 공간으로 펼쳐지는 가족센터의 모습입니다. 상부로 열린 공간 구성을 통해 부산항과 도시 풍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가족센터의 다양한 활동이 도시의 일상과 시각적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성된 가족의 일상과 교류는 건물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맥락 속으로 확장되는 열린 커뮤니티 경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돌보며 머무는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의 모습입니다. 외부 공간에서 이어진 동선의 흐름은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과 공동육아 나눔터 내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어우르며 육아와 돌봄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지 현황입니다. 명확한 대지 현황 분석을 통해 최적의 계획 방향을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안전한 동선 체계 구성 및 외부 공간 계획입니다. 둘째, 건물의 안정성 및 주변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계획. 셋째, 지침에서 요구한 전용 면적을 충족하는 공간 계획 및 인접 주거지 통행 환경을 고려한 이격거리 확보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환경 조성을 고려한 배치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저희는 주변 지역과 일상을 잇는 가족 중심 공간인 가족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남구 생활권 가족 서비스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의 중심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일상과 풍경이 이어지는 열린 생활 공간 계획을 통해 남구 가족센터는 지역 거점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건축 개요 및 시설 면적은 지침에 맞게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과 가족의 만남, 그리고 돌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활 중심 공간인 남구 가족센터의 계획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변 환경과 설계 공모 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배치 계획입니다. 입지 여건과 공모 지침 요구 사항을 고려한 배치 계획을 하였습니다. 둘째, 대지 고조차를 고려한 동선 및 공간 계획입니다. 대지에 순응하는 외부 공간 구성과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의 흐름을 고려한 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입체적 공간 구성을 담은 프로그램 계획입니다. 공간의 수직, 수평적 확장을 통한 입체적인 연계 및 제한된 규모 안에서의 프로그램의 활용을 대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가족센터의 아이덴티티 계획입니다. 주변 맥락에 순응하는 매스 계획 및 재료 사용으로 가족센터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마주하는 공간인 남구 가족센터의 층별 프로그램 계획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층은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일상과 성장의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상 1층은 돌봄과 일상의 공간으로 내외부 공간을 통해 가족센터의 이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상 2층은 성장과 관계 회복의 공간으로 다문화 자녀 어른교실 및 상담실 구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층은 배움과 교류의 공간으로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학습과 교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상 4층은 운영과 지원의 공간으로 가족센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람 루프 가든으로 구성된 옥상층은 개방형 공간으로 이용자의 일상적 휴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맥락과 흐름을 수용한 조화로운 배치 계획입니다. 주거지의 프라이버시와 음영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인접 대지와의 관계를 고려한 공간 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보행 동선 및 차량 진출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실의 남향 배치를 통해 북항 및 열린 조망을 확보하였으며 상상 스텝, 우암 쉼틀, 우암 루프가 등 마지마당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외부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만남과 돌봄이 시작되는 열린 가족 소통 교류 공간으로 구성된 지상 1, 2층 평면도입니다. 지상 1층 평면입니다. 상상 스텝과 연계한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입과 활동을 유도하였으며 열린 구조의 공동 육아 나눔터를 통해 안전한 놀이와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실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지상 2층 평면입니다. 다변화 및 입체적으로 확장되는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과 다문화 자녀 어른교실 및 상담실을 구성하여 성장과 관계 회복의 중심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육과 운영을 위한 공간인 지상 3, 4층 평면도입니다. 지상 3층 평면입니다. 부부, 부모, 다문화, 한국어 교육,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효율성과 가변성을 고려한 교육 중심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북학 및 열린 조망을 확보한 교육실은 공간의 가변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것입니다. 이상 4층 평면입니다. 명확한 공간 분리와 휴식 및 여유를 담은 사용자 중심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회의실 및 센터장실, 그리고 탕비실 등 기능 중심으로 공간을 계획하였으며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친근한 인면을 계획하였습니다. 시장 벽돌과 곡선 창호 계획을 통해 가족센터의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생충부 유리는 시각적 부담을 줄여 주변 저층 주거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고려한 단면 계획으로 합리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색 건축을 실현하며 안전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친환경
구조, 토목 계획을 하였으며 특히 주변 아파트 옹벽으로부터의 안전성을 고려한 충분한 이격을 고려한 구조 및 토목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스마트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계획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으며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남구 가족센터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남구 가족센터는 도시의 흐름을 품은 열린 지역 거점 공간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가족 서비스 중심 거점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열린 공간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내외부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로써 5번째 참가 번호 22번 발표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남서측 열어주면서 전체적인 개방감,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감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저층 주거지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인면 디자인의 친근감을 많이 이제 도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친근한 건물인 것 같긴 하고요, 확실히. 근데 이제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인면에 어떻게 또 반영되었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층 주거지와의 프라이버시는 저희들이 지상 1층을 제외한 2층부터는 그 단면적인 검토를 했을 때 프라이버시는 크게 부딪히는 변이 없다고 저희들은 검토를 했었고요. 주변과 어울리는 그 친근한 이미지의 가족센터의 이미지는 저희들이 이 길을 3차례 정도 방문을 하면서 그 도서관, 우암도서관부터 쭉 걸어 올라오면 저층부에 있는 그런 적벽돌에 대한 느낌은 기존에 있는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지상 4층 부분은 좀 열어주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유리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볼륨 자체가 공간적인 가지는 그 주변에 있는 볼륨에 대비해서 규모가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하 의원님. 네, 좀 이제, 저는 이제 이 계획안을 보고 좀 이제 코어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향으로 좀 어느 정도 전부 다 좀 계획이 된 안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기능적으로 좀 잘 푸신 안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각 층에 이제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배치에 대해서 좀 이해는 됩니다만, 저기 한 2층 부분에 보면은 좀 다문화 문화 자녀 언어 교실과의 좀 연계를 해서 소통 교류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정면에 보면은 이제 상담실을 위한 좀 공동 대기 공간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다문화 자녀 언어 교실과의 좀 연관성을 가진 그런 이제 교류 공간인지 좀 어떤 용도로 좀 사용을 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로는 다문화 자녀 언어 교실은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는 다문화 자녀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학생들과 동반한 부모님들은 외부에서 대기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개념 설정을 하고 사례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서 맞은편에 있는 공동 대기 공간은 부모님들 또는 상담자 대기 공간으로 어느 교실 방문 자녀 부모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대기실은 별도의 공간에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성격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 의원님. 좋은 작품 잘 감상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거의 모분 답안 같은 이런 명쾌한 평면은 되게 좋게 잘 보고 있고요. 좀 의문 드는 부분이 지하 1층 진입 레벨이 좀 상당히 레벨을 좀 높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진입하는 레벨보다는 좀 높아 보이고, 그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차가 있는 마당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만드셨는데, 그 위치도 그 대로변에서, 우리 9m 도로변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그 샛길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부출입구 위치를 잡으셨고, 주출입구를 잡으신 저 위쪽 부분도 그 주차장 옆길로 해서 이렇게 좀 약간 협소해 보이는데, 출입구 부분을 저렇게 좀 잡은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출입구에 대한 부분은 인지성을 고려해서 맞은마당과 연계된 곳에 메인 주출입구를 구성을 했고요. 저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상상 스텝과 연계되어 있는 부출입구는 무암고서관뿐만이 아니고 9m 도로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출입구 개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부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황 통로 저희들이 그 현장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황 통로에 대한 부분은 존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존에 있는 존치를 하면서 그 경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현재 지금 계단 형태의 어, 스텝으로 되어 있는 진출입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답변을 네,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일단 평면을 봤을 때는 완벽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조금 유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공동 육아 나눔터의 어떠한 특성과, 독립적인 특성과 다목적 홀 간의 소통,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층별로 완벽하게 조닝된 것. 조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진입 부분을 갖다가 조금 사실 다른 안들과 좀 다르게 계획한 것, 계단을 좀 해석한 것 한 부분, 그다음에 명확한 어떠한 이제 구조적인 어떠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평면적으로는 참 완벽에 가깝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이제 그 건물 형태에 대해서 약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건물 형태를 이렇게 잡았던 어떠한 그 개념을 조금 설명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상부와 하부가 조금 이제 존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벽돌 건물과.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한 생각도 있지만은 그 설계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주변의 컨텍스트를 최대한 고려해서 현재 인면으로 계획을 했고요. 저희들이 요철이라든지 발코니나 테라스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제 조건이 전용 면적과 건폐율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장식적인 요소보다는 건물의 기능을 좀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과연 그 형태가 그 기능을 충족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가족센터이기 때문에 다문화나 또 어린 애들, 영유아들이 와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안전을 고려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볼륨이 앞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컨텍스트에 비해서는 큰 볼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주변하고 관계를 가지냐. 더군다나 가족센터가 공공시설이. 그래서 저희들은 저층부와 고층부의 시장벽돌과 투명 유리를 사용해서 일부 개방감과 그 주변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인면 계획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 가로로 찢어진 수평창을 주변에 있는 그 북한, 저희들이 갔을 때 북한까지도 충분히 바라다 보시기 때문에
북항이라든지 주변의 신선대 제2 북항이나 제1 북항까지 충분히 조망이 가능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로로 수평을 좀 찢어서 좀 더 조망이라든지 일조에 대해서 실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의 인면으로 계획을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5개의 올라온 안들 보면은, 남쪽, 바다가 잘 보이고 채광이 잘 되는 남쪽을 위주로 해서, 테라스를 넓게 활용하는 그런 안이 있고, 이 안과 같이 테라스가 물론 4층에 있습니다만, 동측에 배치돼가지고 전망이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약간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건축가의 이 테라스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내향형의 평면인데 이걸 취하게 된 어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테라스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테라스라든 게 저희들이 주어진 면적이라든지 스페이스 프로그램 넣었을 때 충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솔직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층까지는 저희들이 다양한 연령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외부 공간 테라스를 저희들이 조금 배제를 하고 조망에 대해서 그리고 내부 공간에 대한 그 프로그램적인 특성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4층에 이제 테라스를 준 거는 사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내외부 공간을 해서 현재 동축으로 저희들이 테라스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음과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망은 충분히 안에서도 가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층 건물을 해서 주변에 또 주거지를 향해서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다는 게 오히려 그 주거지에 대한 환경을 좀 더 침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마쳤고요. 네, 현재 시각 4시 4분, 16시 4분인데요. 오랜 시간 지금 발표를 들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는데 대략 지금 현재 4시 5분 정도로 보면은 한 10분 정도 쉴까요? 5분 정도 쉴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럼 4시 15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